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2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 필기 내용에서는 3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3급을 기본으로 봐주시고 2급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시험 자체를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3급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강의를 한번 들으신 상태라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오늘 내용에서는 행동 조절이랑 구강 내과 진료를 보게 될 건데, 사실 문제가 이게 많이 안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나와서 총 두 문제짜리인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그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조절, 아산화질소 흡입하는 거는요. 일단 적응증은 치과 진료에 공포나 불안이 심한 환자, 의학적으로 이상을 가진 환자, 구역질 반사가 심한 환자로 이렇게 적응증을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소아치과에서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 진료에 공포나 불안이 심한 그냥 일반인 분들, 성인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료의 협조도가 떨어지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아산화질소 및 산소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흡입시키는 수식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나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행동 조절을 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표를 그리면서 같이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좀 더 뒷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행동 조절에서 이제 사용한 마스크나 마스크 언더커버 비용은 요 점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받는 비용 있죠. 가나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산화 질소와 산소 각각 산정이 다 가능한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상 누르게 되면은 이것도 다 계산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국소 마취와 동시 산정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 전달 마취나 취면 마취를 했을 때 같이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아산화질소 산소는 따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앰플도 의약품이니까 신고하지 않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급여 진료를 시행한 시간에만 산정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 행동 조절을 했을 때는 요거는 급여 산정이 불가하다라는 의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발치, 완전 매복 발치하는데 너무 불안도가 심한 환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 표를 그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는 15분까지고 이제 15분까지 비용이 넘어가면은 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분 진료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가만 청구하면 되는 거고, 15분을 추가해서 한 16분 진료를 했다고 해도 가랑 나를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5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표 안에 있게 되면은 15분까지의 가를 넣고 나를 두 개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 55분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는 가랑 나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내용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보면은 가는 15분까지, 가는 15분까지는 22,890원을 받게 되고 1시간까지 15분당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15분당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분당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다는 30분당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1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90분까지, 90분까지 진료하는 데에는 15분까지 들어가는 가랑, 그 다음에 15분 초과됐을 때 15, 15, 15 하면 여기까지 60분이고 다는 30분마다 산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80분을 진료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분이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30분당 추가되는 달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겠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좀 그리면서 우리가 시험 볼 때 하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15분까지다. 나는 15분 초과됐을 때 15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초과가 됐을 때는 30분마다 다가 추가가 된다. 라고 각각 기억을 하고 이 표 두 개만 딱 외워주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도학장애 분석 검사는요, 이 측도학장애가 있을 때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를 이용해서 아군동 측정 분석 검사, 관절 촉진 검사, 구강내 교합 검사, 저작근 촉진 검사 등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 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TMJ를 하는 치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치신보이다 뭐 떠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접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아직 접하지 못한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덴트앱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 TMD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환자분 주소를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분석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의 진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분 진단명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에 따라서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지 자극요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단순, 정기, 복합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제 비용은 점점 올라가요. 단순은 보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한냉, 열과 관계된 치료를 하게 될 때 단순을 우리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전기 같은 전기 치료를 했을 때 보면은 상세 내용들을 보면 전기 신경 자극 치료, 뭐 저주파 자극요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때는 전기로 청구할 수가 있고, 복합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뭐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나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단순, 전기, 복합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악내과 파트에서는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봐주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치과에 없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도학 관절 자극요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면통통 분야를 이수한 치과 의사가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 원장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한다. 그래서 염증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통상 주 1, 2회 시행을 하게 되고, 하루에 가나다를 전체 다 했을 때는 전체 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악운동 궤적 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 돼요. 아까 그 귀뚜라미처럼 생긴 거 말고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전자장비로 분석 기록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은 구글링해서 제가 찾은 거고, 저도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 보이고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수가가 그런 것 같아요. 구강 내과만 보는 치과에서는 사실 좀 구비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 로컬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절 음도 검사, 음파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고, 요거는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아서 따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없고요. 동기능적 교합 검사 같은 경우도 전자장비를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상세적인 내용 말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큰 흐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신장 치료라는 거는 우리 뭐 축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료진이 뛰어와서 이렇게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하는 거 본 적이 있죠. 이거를 이제 턱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건 앞에 있었던 이런 좀 복잡스러운 장비들이 있는 거랑 비용이 비슷한데 훨씬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사신장 치료를 하는 치과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턱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처치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사실 이 냉각세 크게 안 비싸거든요. 이덴트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아요. 2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나쁘지 않은 수가이기 때문에 턱관절로 이제 불편하신 분들 환자분 오셨을 때 이런 장비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일 것 같고, 그리고 턱관절 그런 안면 통통 그런 수련을 안 하셔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치과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런 물리치료 있죠. 귀뚜라미처럼 생긴 거.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꼭 이술하시거나 아니면 내과 전문이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치과 원장님들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실장님들께서 원장님들께 이제 좀 팁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관절 고착 해소술, 이거 역시 이제 그 동통 이수 하지 않으셔도 가능한 건데,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수라고 하는 게 약간 이 수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환자분들 고착 해소해준다. 고착됐다는 거는 이제 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구량 정도는 이렇게 차팅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관열적 전복술이라는 거는요, 턱이 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폐구 위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때 우리가 비관열적이라는 의미는요, 피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컬에서 턱 빠져서 오셨을 때는 이걸로 청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턱관절 3병은요, 뭐 턱관절 내장증, 잡음, 뭐 탈구미, 아탈구, 통증, 경직 이렇게들 쭉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원장님 진단 내용에 따라 3병을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고착 해소술 했을 때는 뭐 경직 이런 걸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탈구미, 아탈구는 비관절적 전복술 뭐 이런데 이런 3병이 어울리겠죠. 턱관절 3병에는 이렇게 있다는 점, 각각의 3병 이름에 다 힌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턱관절 진료 시 업무 절차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었던 자극요법 있죠. 단순 전기, 목잡을 제외하고는 어떤 치과 의사든지 나머진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파노라마 찍을 때 그 특수 촬영 있어요. 요거 촬영 대부분 요즘 나온 파노라마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찍었다 하면은 각각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턱관절 환자분들 우리 소극적으로 이거 특수만 찍고 청구하지 마시고, 일반을 찍었더라면, 그러니까 찍고 이게 병적인 상태인 이유로 했다라면 이거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막 가끔 저도 심평원 자체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막 소극적으로 되고 막 전화도 하면 조금 시크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막 작아진단 말이죠. 하는 진료도 뺄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각각 산정 가능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나다 동시신 산정 가능, 요거는요 위에 있는 요 자극요법이 하루에 다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했는데 이거 심평원에서 이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셨더라면 우리가 꼭 산정을 해주세요. 장비 신고가 되어야만 산정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 요거는요 어떤 진료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긴 합니다. 우리가 완치가 다 되지 않았어요. 치료 종결이 되지 않으면 다 재진인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홍보도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웃 추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